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분석과 과감한 결정은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할 산업과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 수익과 위험에 대한 적정한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과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준비될 영상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성장세가 더욱 커질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세부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구성하여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 첫 번째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2차 전지의 구성과 핵심 소재 그리고 제조 공정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고, 뒤이어 연속해서 개별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산업의 전망이나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그 산업 안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나가는 것이 탑다운 방식으로 가장 즐겨 쓰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개별 종목으로 먼저 접근해서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을 분석하면서 그 기업의 미래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바텀업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 탑다운 방법이 보다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큰 그림에서 성장할 산업 안에서 개별 기업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시적 산업과 경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탑다운 방식은 명확하게 성장할 산업 내에서 종목을 찾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성공 가능성을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성장 산업 내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나의 어떤 테마를 형성하고 묶여 있어서 과도하게 기업 가치 대비 높은 주식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별 종목들의 실적에 상관없이 일단 테마에 속해 있게 되면 개별 기업의 성과나 기업 가치가 아닌 테마로 분류되어 집단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시적 안목에서 여러 산업 내에서 미래에 가장 각광받을 산업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면 저는 환경에 대한 주제가 먼저 떠오릅니다. 인류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어 많은 강제적 협약을 통해서 환경의 지속적 책임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는 이제 기업을 통해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국내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국내의 많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탄소 배출이 절대적으로 많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시멘트 회사들 그리고 정유 회사 등은 전통적으로 탄소 배출이 높은 이런 국내 기업들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하는 내용이 드디어 법제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방위 산업에 걸쳐 지구 환경의 지속을 위해 그린 에너지를 추구해야 하는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 바로 가솔린 기관을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에서 곧바로 전기차로 모두 대체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렸는데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내연기관에 대한 연구개발이 점차 자동차 배터리로 그 중요함이 옮겨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현재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기자동차는 시장에서 급성장을 하는 것에 비교해 아직까지도
그 수요 대비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인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2차 전지 관련된 산업 전망이 매우 밝기 때문에 이제 관련 기업 또한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그리고 대부분의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담보로 높은 주식 가격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나 다 성장을 예측하는 2차 전지 산업에서 이미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숨어있는 진주 같은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2차 전지의 공정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터리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전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기는 아주 오래전에 과학자가 아닌 이 해부학자 갈반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그 개념을 생각해냈었는데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볼타라는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전기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보다 체계화시키고 심지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죠. 전지를 고안하게 됩니다. 전기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압의 차이를 나타내는 볼트도 그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학자 볼타는 구리와 아연 그리고 그 사이에 전해액을 사용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전지를 처음으로 설계하고 만들어내면서 전기 및 전자산업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 오른쪽이 실제 볼타가 시연한 세계 최초의 배터리가 되겠고, 왼쪽 그림은 구리와 아연 그리고 그 중간에 전해질이 위치한 배터리의 기본 구조를 도식화하였습니다. 오렌지를 이용해서 간단한 이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전기가 전자의 흐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기존 물질은 이온화된다는 개념을 익히 과학 시간에 배워서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기를 저장 가능하게 하는 전지,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1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방전이 되면 수명이 다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입니다. 반면에 2차 전지는 방전이 되어도 충전을 하면 다시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이야기합니다. 전지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의 역사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쓰고 나서 버리는 1차 전지와는 다르게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2차 전지의 작동 원리를 잠시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오른쪽 음극재에서 전자가 방출되면 그 전자가 도선을 통해 이동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음극재가 전자를 방출하게 되면 균형이 무너져서 이제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뺏기니까요. 이것이 전해액을 통해서 양극재로 이동하여 달라붙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전이 되는 원리가 되겠고, 반대로 작용하게 되면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차 전지는 크게 음극재와 양극재, 그리고 중간에 양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이제 자동차가 발전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납을 이용해서 이제 납 축천지죠. 지금도 이제 자동차에 사용이 되고 있을 만큼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부피가 크고 무겁지만 비교적 충격이 안전하고, 이 납이라는 이 물질이 소재가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크기가 크고 무거운 납 축전지에서 점차 소형화되는 전자제품 쪽으로 배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발전하게 되는데,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소니 회사에서 나온 워크맨 같은 이런 소형 전자기기 안에 넣을 수 있는 소형 배터리의 어떤 필요성으로 인해 이런 납 축전지 대신에 니켈 카드뮴을 이용한 이 충전 전지로 도약을 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이죠. 휴대폰이나 랩탑 같은 이제 이 고성능 소형
이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의 이 대형화되는 이 전기 자동차에 많이 보급되면서 보다 더 큰 용량의 고출력의 고용량의 배터리가 필요해져서 기존 소형기기에 들어가는 니켈 카드뮴 배터리에서 리튬 이온 전지로 점차 크기와 용량이 대형화되고 있고 미래에는 보다 안전하면서도 더욱 용량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세기, 그러니까 이제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배터리 고용량화를 하면서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배터리에 더욱 밀도 있게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에너지의 높이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고용량의 배터리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이 좋은 다소 불안전하더라도 반응성이 좋은 물질이 이제 배터리의 소재로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응성이 좋은 물질은 대부분 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취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도 이제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의 힘이 더 세듯이 어떤 물질의 활성화도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또한 더 큰 힘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질이 이렇게 에너지 준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이제 금속의 반응성이 높은 순서로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반응성이 크지만 위험성 또한 높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적어지면서 매우 안전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가장 끝에 이 나트륨이 있는데 이 나트륨은 워낙 불안정해서 물을 만나기만 해도 바로 폭발을 할 정도로 그 반응 정도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높은 에너지 활성화로 에너지 준위차를 가장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물질이 너무 불안정하여 현재 기술로서는 도저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물질이면은 의미가 이제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엔진이 들어가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비교적 반응성이 안전한 납, 보시면 오른쪽 편에 이제 납이 있죠. 납을 주로 이제 사용한 납 축전지가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이제 소형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이 납보다는 반응성이 큰 니켈과 카드뮴을 섞은 비교적 물성이 안전하면서도 반응성이 좋아 사이즈를 작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이 가능했었는데 큰 동력과 힘이 필요한 전기자동차 배터리로는 역시 이제 부족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대신 배터리를 동력 에너지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에 이제 높은 에너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점점 더 고용량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인데 이러한 시장에서 요구되는 필요성으로 인해서 주로 이제 반응성이 높은 리튬이라는 소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량을 높이고 크기를 줄여야 하는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이제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반응성이 높은 물질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소재가 바로 이 리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리튬이라는 물질 또한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이제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폭발의 위험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의 이제 폭발 뉴스를 어렵지 않게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리튬이 너무 불안정해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용량의 배터리 제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좋은 후보군의 물질이었지만 불안전했기 때문에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참으로 고단한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세 분의 노력으로 리튬을 이용한 2차 전지의 상용화가 이제 가능해졌다고 이제 하는데요. 아마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아직까지 여전히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더 느려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위팅엄, 굿이너프 그리고 일본의 아키라 요시노라는 위대한 과학자에 의해서 리튬 배터리가 안전하게 상용화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2차 전지와 인연이 참 깊은데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유행한 소니 워크맨에 들어가는 니켈 카드뮴 소형 전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그런 어떤 사실 하나로도
일본이란 나라는 2차 전지에 있어서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 앞서 이야기한 일본의 그 아키라 요시노라는 사람은 불안정한 리튬을 안전하게 상용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2차 전지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활성화가 큰 물질인 리튬 이온이 그 왼쪽 이 하단 그림과 같이 이제 양극재에 있다가 외부 기력으로 이제 분리막을 통해 음극재로 이동하여 달라붙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충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리튬 이온이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모여들게 되면 충전이 끝난 완충 상태가 되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외부에 전기 장치를 걸어주게 되면 음극재에 달라붙어 있던 리튬이 빠르게 전자를 내놓으면서 이게 물성이 높아서 그렇죠. 반응성이 이렇게 전자를 빠르게 내놓으면서 이 전자가 도선을 통해 이동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전기가 발생되어 이제 외부의 전기 장치를 구동하는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그 리튬은 이제 양성화되죠. 전자를 내놨으니까 이 리튬 이온은 전자를 이렇게 내주면서 양성화되어 다시 이제 분리막을 통과해서 양극재에 달라붙게 되는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전기가 공급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전이 되는 원리와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왼쪽에 정반대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이제 분리막을 기준으로 리튬 이온이 오고 가면서 왕복하면서 충전과 방전을 되풀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래에 우리가 쓰는 휴대폰과 랩탑을 포함한 모든 전자제품은 이제 과학의 발전으로 대부분 용량이 큰 이렇게 밀도가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 그림과 같이 충전과 방전이 되풀이되면서 리튬 이온이 분리막을 오고 가는 과정의 반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의 핵심은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과 전해 액으로 크게 나뉘어지고 이것을 2차 전지의 4대 핵심 소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전지를 이루는 이들 4개의 핵심 소재를 금액별로 그 구성 비율을 따져보면요. 단연 양극 활 물질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전해액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분리막,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음극 활 물질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구성 비율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이렇게 4개의 핵심 소재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양극재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양극재의 종류에 따라서 배터리의 종류가 일반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의 구성 원리를 보면 이제 양극재로 사용되는 소재는 다양하게 많지만 그 소재 사이에 들어가는 리튬은 공통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파란색 양극 활 물질 사이에 리튬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극재로 사용되는 인산이나 철, 그리고 니켈이나 망간, 코발트 등 다양하게 사용이 되지만 공통적으로 리튬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렇게 양극재 원료에 따라 크게 인산철과 삼원계 배터리로 나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리튬은 인산철이나 삼원계 배터리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양극재에 들어가는 원료에 따라서 다시 말해 철이 많이 들어간 리튬 전지를 인산철이라 구분을 하고 철 대신에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이 양극재를 구성하는 물질이 3가지로 복합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면 삼원계 배터리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를 철을 쓰느냐 아니면 니켈, 망간, 코발트 이렇게 3가지를 섞어 쓰느냐에 따라서 배터리가 인산철이냐 아니면 삼원계로 나뉘어지게 되고 현재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시장은 인산철과 이 삼원계 배터리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사전에 필요한 몇 가지 지식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배터리의 특성, 다시 말해서 강한 힘과 오래가야 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배터리의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얼마나 밀도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담아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이러한 시장의 수요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양극재로 활용되는 양극 활 물질이 2차 전지에 있어서 가장 크게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양극 활 물질에 대한 분석과 공부는 곧바로 높은 수익을 보장받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양극재의 종류에 따라서 비교적 기술적 접근이 용이한 인산철 배터리와 함께 기술적 장벽은 있지만 보다 강하고 오래 달릴 수 있는 삼원계 배터리가 현재 시장에 양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인산철과 삼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산업, 그리고 2차전지 제조 공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